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강세장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 앞으로 5개월이 중요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야 진짜 강세장이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신호와 매크로 경제 지표, 그리고 시장 간 상관관계를 근거로 한 시장 기술 분석가 케빈이 이 지금까지의 상승은 예고편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과 현재 구간 모두에서 나타난 하락 이후에 베어 플래그 패턴이 3.7%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수준이 무너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이 피크 강세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차트 기준으로 해서 스토캐스틱 상대 강도 지수가 하방 교차할 때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표가 추가 하락할 경우 2%대 도미넌스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리본 지표도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표의 매수 신호는 과거 8년 동안 9주 이내에 40에서 100% 상승을 동반했고 이 100% 적중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실시간 인플레이션 지표, 이 트루스플레이션이 1.66%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하회하고 있고 수입 물가가 하락세에 있다는 점도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의 기대를 키운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고 연준의 목표치를 이제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충분히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케빈은 이더리움 시장의 점유율이 2029년에서 2020년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체인링크와 유니스왑 등 이더 베타 종목이 바닥 대비 60%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기보다는 시장의 선행 움직임을 주시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케빈의 진짜 상승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1만 2천에서 11만 6천 달러 이어 12만 달러를 돌파해야 하고 이 알트코인 시총 지수는 8,770억 달러를 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추세 전환은 명확한 후속 가격 움직임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향후 5, 6개월이 교과서적 사이클의 마지막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승 구간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만이 이제 계속 상승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투자자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달아오른 분위기는 아니고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만을 대규모 투자자들만이 가즈아를 외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글래스노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면요. 네, 고래와 기관 중심의 이 대형 지갑들이 매집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1만 BTC 이상 보유한 슈퍼고래와 그리고 1000에서 1만 BTC를 보유한 고래 투자자들이 가격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 중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래들의 매집 구간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구간은 유사한 궤적을 그리면서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래들이 상승할 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1에서 10 BTC 구간의 개인 및 소규모 투자자 지갑은 가격 상승 국면에서 매수세로 돌아서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말부터 10만 달러 선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상승 모멘텀을
기보다는 이익 실현을 우선시하며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작은 소규모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했다는 거죠. 기관이나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도를 했고, 지금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차트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라지 인베스터, 고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리테일은 대부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차트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평균에 220BTC를 시장에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기관이나 고래 투자자들은 한 평균 1460BTC를 매수하면서 개인이 내놓은 물량의 7배 이상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관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개인들이 파는 것들을 충분히 회수하고도 7배 이상이나 더 많이 흡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이유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기관들이 그렇게 사고 기업들이 사는데 왜 안 오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댓글에 달리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 매수가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되고 개인의 매도세를 압도하는 시간들이 결국에 오게 되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집을 일정 정도 이상을 해야지 이걸 상승하게 만들겠죠. 매집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상승을 시키지는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매집세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균형이 깨지면서 지금 이제 상승세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다들 수익권이시죠?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권이실 것 같고, 다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지금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비트코인은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뭐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신 거 축하드리고, 최근에 사셨어도 무조건 수익이죠. 이제 가격과 보유량 간 상관관계가 개인 투자자는 0.89%로 강한 역상과 기관은 0.86으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제 기관이 결국에는 이 상승세, 오름세와 같이 동반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비트코인 기업 보유량 2분기 15만 9,107BTC 증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기업의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어요. 2분기에 15만 9,107BTC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해서 23.13% 증가한 수치로 기업들의 총 비트코인 보유량은 84만 7천 BTC에 달하며 전체 공급량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보유 가치는 910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 2분기 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7,754달러로 60.93%나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기업 수도 46곳이 증가해서 총 125곳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사 전해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증가했죠. 제가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정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계 미디어 기업이라고 하는 K-웨이브 미디어라는 회사 그 중에 하나인데 이 비트코인 확보를 위해서 10억 달러를 자금 조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 한국의 K-웨이브 미디어가 이 비트코인 전략을 위해서 총 10억 달러, 약 1조 3,749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K-웨이브 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앤슨 펀드와 전환사채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금 중
최소 80%는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6,874억 원을 이제 조달을 했고, 여기에서는 총 지금 10억 달러, 약 1조 3,749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한 1만 개 이상을 또 여기서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1만 BTC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적으로 이제 K-웨이브라고 해서 한국 컨텐츠를 만들고 뭐 유통하고 뭐 굿즈를 만들고 뭐 이런 회사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이제 비트코인 리저브 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컨텐츠들과 같이 상호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88BTC밖에 확보를 못했고 앞으로 1만 개 확보하려면 서둘러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실제로 이제 그 한국에서 지분 투자가 좀 이루어졌나라고 봤는데 지분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국계에서 생각보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앤슨 펀드 이쪽에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계 캐나다 쪽에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아무튼 이런 쪽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메타플래닛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메타플래닛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스닥에 있는 기업이라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규모로 들어왔다고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이 정도에 샀다면 정말 이제 1위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1위가 되는 건데 나스닥 상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나 뭐 이런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상징성이 있긴 한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더리움 1만 달러 간다.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즈 게임 시작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이더리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이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rise chicken, it's time. 뭐 이거 밈 같은 언어라고 하는데 이 닭이 이제 날아올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 날아올 시간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강한 흐름들을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하는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저점으로 제가 한번 이거 언급을 해뒀어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과거 저점이었던 이 부분입니다. 2019년 8월 26일 이때가 가장 최저점이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 저점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관한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얼마나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느냐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전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이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아주 좋은 흐름들로 지금 전환이 돼서 흘러가고 있다. 이더리움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이게 차트가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얼마나 약세였는지가 이 하락세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하락만 하다가 과거에도 이런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 하락하다가 결국 이렇게 반등하면서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의 하락 추세가 이제 꺾이고 한번 추세를 바꾸면서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압박이 있다. 그래서 시장은 패닉 상태가 아니고 나도 그렇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이더리움 1만 달러 전망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은 멀리 있지만 주요 인사들이 이더리움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더리움이 5자리 가격은 더 이상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러가 이제 5자리가 넘어오는 거죠. 자, 이더리움 시대 오나 기관 자금의 상승 엔진 달았다라는 기사고요. 2,800달러를 돌파한 이더리움이 수년간의 정체를 깨고 중기 상승 모멘텀 전환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ETF 자금 유입과 기관 포지션 확대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1만 달러 가능성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크립토 분석가는 이더리움의 2주 이동평균선 수렴 발산 지표에서 새로운 상승 전환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MACD가 이제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이런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과거에도 이더리움이 해당 신호 이후 수개월간 상승세를 이어간 바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더리움이 2,500달러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한 후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있었다는 거죠.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 단기선이 이제 장기선을 뚝 올라가는 이 골든 크로스 같은 요 흐름들이 나올 때마다 급격하게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 이때에도 똑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몇 달 안에 최대 상승 온다. 스마트 머니 매집 본격화라는 기사예요. 이 MN 창립자 미카엘 반데 포페는 이더리움이 상단 돌파 직전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태계에 강한 모멘텀이 올 것이고 이 테드 필리오스 같은 경우는 2,800달러에 도달하면 대량의 포지션이 청산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마트머니가 매수에 나서고 있고 현재의 프라이트를 2020에서 2021년 비트코인 사이클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와 비교를 하면서 2020년 당시와 비슷하지만 지금은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투자자 크립토 제임스 같은 경우도 2017년 넬리 직전과 유사한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셉 루빈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 생태계의 성장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조셉 루빈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이제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셉 루빈도 실제로 하루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더리움을 축적해 나가려고 하는 이 기업들의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 알리바바 마이윈이 지원하는 이 엔트그룹이 자사 블록체인에 USDC를 통합 추진한다라는 기사예요.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이 지원하는 이 엔트그룹, 알리바바의 이제 아마 자회사 정도 되겠죠? 근데 이 해외 부분이 서클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자사 블록체인에 통합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클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알리바바의 엔트그룹도 똑같이 그 부분에 이제 탑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엔트그룹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이미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지금 홍콩에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디지털 달러, 디지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토큰화된 은행 예금들을 모두 통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천정 뚫었다. 비트코인 11만 3천 달러 사상 최고치 경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가 천정을 뚫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관심이 많겠죠. 트럼프도 지금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고가를 뚫나 안 뚫나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도.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천장을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세 정책 이후 엔비디아는 47%가 오르고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고가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아주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세 때문에 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관세 없어서 충분히 올라갔을 거라고 기대는 되고요. 이러한 시장 성과를 바탕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인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지금 수익 상태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풀 캐피털의 이제 CEO죠. 디파스 꽈레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요. 비트코인 상승세는 강력한 ETF 자금률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회복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위험 신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25만 달러 간다. 개인 투자자 복귀 신호 4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개인 투자 유입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하지만 4가지 조짐이 포착이 됐다 해서 리테일 부분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올 것이다,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 인프라 기반이 갖춰진 상황에서 과거 닷컴 버블이나 2017년 ICO 붐과 유사한 리테일 매수 열풍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사한 리테일 매수 열풍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면 당연하게 따라올 거예요.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과열된 양상이 어디까지 이제 갈 것이냐가 이제 중심이고 그것들을 잘 구분해야죠. 개인 투자의 첫 번째 유입 신호. 비트코인 구매 관련 검색어의 급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관련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개인 관심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 트렌드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미합니다. 생각보다 저조해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관심도가 그만큼 아직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그리고 두 번째,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앱이 모바일 앱스토어 인기 차트 상단을 재진입하는 형상입니다.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코인베이스 앱이 이제 모바일 앱에서 인기 차트 상단에 뭐 10위 안에 들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과열 양상으로 왔다.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액 보유 지갑의 BTC 누적입니다. 과거 대세 상승 초기와 유사하게 일정 수량 이하의 비트코인 지갑들이 홀딩 움직임을 보이며 축적에 나서면 리테일의 심리 회복을 반영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X, 레딧 등 소셜미디어 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량이 이제 급증하는 현상. 소셜미디어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언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위험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 리테일 유입 강도에 따라 비트코인은 최소 12만 달러, 중간 시나리오는 15에서 18만 달러, 강한 리테일 매수세가 동반될 경우 최고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워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똑같이 지금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미국 증시와 이제 한국 증시, 오히려 한국 증시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많이 바뀌면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이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으로 이제 지수 상승 동력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는 자사주 매입 시 1년 안에 소각하는 거고, 기존의 자사주를 보유하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으로 유예기간 내 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발의가 된 거지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코스피나 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주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즐거워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즐겨야죠. 그동안 많이 또 고통을 참아가면서 인내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들, 유용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